세이프티한 러스트 코딩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어 실제로는 그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그러니까 실행상에서는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의 그 예로서 샘플 코드를 보여줬는데 이 코드의 내용은 일단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어 데이터를 이제 벡터로 잡고요. 어레이로 잡고 1, 2, 3, 4 라고 데이터를 주어 놓고 그다음에 그 인덱스를 가져가는 거를 그 애토믹 사이즈로 해서 아크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카운팅을 그러니까 뭐 쉐어드하게 메모리를 공유를 하려면은 그 레퍼런스 카운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싱글 스레드일 때는 그걸 쓰지만 멀티 스레드를 할 때는 레퍼런스 카운트 RC를 사용할 수가 없고 애토믹 그 레퍼런스 카운팅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크라고 정의한 그 레퍼런스 카운팅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그 애토믹 6 사이즈 해 가지고 제로로 값을 해서 그 인덱스를 하나 잡았어요. 이 인덱스는 인제 여기다가 그 벡터에서 어레이스 하는데 인덱스라고 보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그 컨커런트 그러니까 thread를 생성을 시키는데 이게 요 부분이 이제 thread를 생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thread 이게 뭐냐면 thread를 생성해서 그 thread 안에서 이 인덱스 값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read 하나에서. 그다음에 parent thread 쪽에서는 그거를 인덱스 값을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 값에 있는 값을 표현을 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인제 레이스 컨디션을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 other index라고 하나 잡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그 클로저 쪽에서 그 스레드를 하나 생성시키는 데서 이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카운팅을 클론 해 가지고 other index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외부 변수를 클로저 안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other index 패치 애드를 하는데 요게 인제 그 애토믹 그 액세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토믹 액세스인데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제로라고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10 이라는 값을 애드를 하는 거죠. 0 에다가 10을 애드하면 10이 되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 애토믹 액세스를 하느냐 하면 오더링 시퀀셜 컨시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인제 애토믹 액세스에서 그 접근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음 그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그 코어에서 이것이 요렇게 되면 요거 스레드가 하나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스레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페어런트 스레드죠. 그럼 여기서 그 인덱스 쪽에 가져온 데서 10을 애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 인덱스라고 그 메모리 위치를 가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플러스 10을 해서 거기다 라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그 컴파일러가 이거를 뭔가 쭉 그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을 뭔가 풀 거예요. 어떤 걸 풀 때 이거에 푸른 그 인스트럭션 순서가 변경되지 않고 시퀀스하게 유지를 컨시스턴트를 해라. 그 인스트럭션 순서를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 10을 갖다가 더했어요.
그러면은 other index니까 인덱스 값에는 0이 아니라 10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10이. 그런데 여기는 10 이라고 변경을 했어요, 여기 인덱스 값에다가. 그런데 그 또 다른 프로세서 그러니까 thread 쪽에서는 뭘 하냐 하면은 그 데이터를 그 시퀀스에 그 유지된 인스트럭션에서 액세스하는데 그 유지를 해서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1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 이라고 해서 데이터 10을 하면은 벡터는 1, 2, 3, 4가 되니까 에러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컴파일러 쪽에서는 이런 거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인제 10이 되는지는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음 예. 예. 원을 해 보면은 예 실행을 하고 그 원 리드 타겟 어 뭐지? 잠깐만요. 원 1, 2, 3, 4 thread 원 왜 안 나오지 값이? 음. 어. 어 어떤 아무런 값이 안 나왔네요. 안 나오죠. 이 값이 어떤 값이 될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이 원 세트 그 어 데이터 오더리 그걸 한번 풀어 보죠. 예. 이 두 번째 요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요거 좀 맞고요. 예. 원 이상하네. 이게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이게 요거에 대해서 add를 했을 때 패치 add에 10 이라고 변경을 시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 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음 그 1 나온 게 아닌가요? 1 나왔나요?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어요? 네. 네. 다시 실행 한 번만 해 보시면. 다시. 어딨죠? 터미널 랩이 리유즈드인가요? 그 위에 1이 그 값인가요? one emitting 이거 아닌데. 밑에 terminate with task by proceed 그 되고 바로 위에 1이 출력된 거 아니에요? 예. 요 1. 요 1이 나왔어요, 1이. 그러니까 요 1이 여기서 했던 요 값 제로에 대한 1이 나온 거거든요, 요 1이. 근데 이것은 왜 1이 나왔냐면 이거는 굉장히 behavior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에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코드가 실행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thread가 2개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인에서 들어온 이 스폰된 요 add 패치 add를 한 요놈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값에서 그 인덱스에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그 하는 요 값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0이라고 변경을 시켰거든요. 인덱스 값을 갖다가. 인덱스 값을 10이라고 변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을 실제로 가져온 값은 1을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안 그러니까 제로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얘가 패치를 해서 10을 더하는 거보다 1을 0에다가 10을 더하는 거보다 얘가 먼저 실행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제 데이터 레이싱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컴파일이 되고 해도 요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거를 좀 지연시켜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그 슬립을 한번 줘 봤거든요. 이렇게 3 이렇게 줘 보고 이러고 나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예. 예, 이렇게 에러가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여기서 10으로 10으로 변경돼서 여기서 로드를 할 때 10을 가져온 거예요. 그 10을 가져오니까 벡터에서 10이 하니까 오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의 예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은 언세이프 코드로 가지고서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거 언세이프 코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런 경우죠, 이 경우. 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똑같은 거잖아요. 10을 변경을 시키고 그 메인 프로세스에서는 그것이 데이터 랭스 그 값이 데이터 랭스보다 가져온 값이 작으면은 뭔가 작업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그 코딩을 멀티 프로세스 할 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어 해야 된다라고 여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보학체 보면은 요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오고 여기인 경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해도 이런 경우 실행을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A1 그 보면 메인2를 하는데 메인2에서 네, 여기를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그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그러니까 스폰을 시켰으니까 얘는 스폰을 시키고 뭐 웨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넥스트 들어가서 이걸 처리를 하잖아요. 처리할까 얘가 처리하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가져온 값은 이 10을 변경된 값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원래 있었던 영의 값을 가지고 와서 변경이 그냥 1이라는 값이 나온 거죠. 근데 만일에 똑같이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원이고 똑같이 여기다가도 그 슬립을 줘 가지고 시간을 요거를 지연을 좀 시켜 보면은 이번에는 에러는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걸리겠죠. 에러가 안 걸리죠, 이번에도. 왜냐하면 얘부터 아무 값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에서 여기다 체크를 해서 이 값을 처리 안 하니까 이거에서 조건이 만들어서 이거를 처리 안 하니까 어 그냥 코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언세이프 코드를 해서 이때 get
언체크 해가지고 요거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요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러스트가 그 제너럴 레이스 컨디션을 막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막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스폰을 시켜버려서 스레드를 이렇게 다중 스레드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그 다른 다중 스레드 안에서 어디가 먼저 실행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실행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가지고 처리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다음에 얘기가 이제 샌드 싱크인데요. 샌드 싱크는 뭐 특별하게 그 여기 러스토니안에서 쪽에서는 그 얘기가 그 어떤 코드상의 뭐 어떤 뭐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쉬운, 그러니까 뭐 어떤 코딩 얘기보다는 이제 말의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러스트에서 모든 타입은, 그러니까 모든 타입은, 그러니까 프리미티브한 타입은 샌드 싱크를 샌드 싱크를 트레이드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제하고는 샌드 싱크를, 그러니까 샌드 싱크라는 거는 그 메모리,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상에서 데이터를 어떤 거를 다른 스레드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동기화시키고, 뭐 이런 트레이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모든 프리미티브에 대한 러스트는 샌드 싱크 트레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샌드는 뭐고, 샌드는 어느 때 샌드를 하냐?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로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낼 때 그것이 세이프하면 샌드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스레드 사이에서 그 공유가 세이프하면 싱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의인데,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모든 프리미티브는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러니까 러스트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서 샌드 싱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로우 포인트, 그 다음에 언세이프 셀, 그 다음에 레퍼럴 카운트, 그 다음 언세이프 셀, 이것 다그 세이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샌드 싱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우 포인트는 그 로우 포인트에서 그 샌드 싱크를 하는데 마크된다. 인텔상의 자로 언세이프, 트레드 언세이프로서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로우 포인트는 일단은 뭐 트레드 언세이프로서 표시가 된다는 거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우 포인트는 뭔가 작업하려면 디레퍼런싱 하는데 그 디레퍼런싱 한다는 것 자체가 언세이프 하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코딩을 하면서 그 마크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이건 뭐 스레드 세이프한 게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nomicon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그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어떤 거를 만들어내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그냥 그 로우 폰트 쓰는 게 스레드 세이프 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뭘 시스템 만들 때 그거를 간과하고 무심코 넘어간다라고 예를 든답니다.
그래서 로우 포인트를 쓰는 것에서는 스웨프트 세이프하드, 그러니까 스웨프트 세이프하드 않다라고 보고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레퍼런스 카운팅인 경우에 샌드 싱크를 샌드 싱크가 자동적으로 모든 프리미티브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샌드 싱크를 트레이트가 그러니까 로우 포인트 경우에는 없으니까 그거를 필요하면은 자동으로 유도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만들 때 샌드 싱크를 구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그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하게 그 파생돼서 샌드 싱크가 트레이스로 프리미티가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샌드 싱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그것이 그 샌드 싱크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샌드 싱크가 없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구현을 할 때는 뭐 이런 형태로 unsafe에서 implement send에서 mybox 뭐 이런 형태로 구현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피처가 이상하게 저는 컴파일러에서 에러 걸리는데, 그래서 implement에서 not sent fo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구현하지 않게, 파생시키지 않게 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샌드 싱크에서 example로 이제 박스라는 example를 예를 두는데, 네, 그 example 이거는 이 예제는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샌드 싱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 그 예제로서 example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박스는 기본적으로 샌드 싱크가 있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어떤 하나의 그 타입을, 박스 같은 그런 타입을 하나를 만드는데, 그거의 이름을 이제 카툰이라고 예를 들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샌드 싱크가 들어가는 예제를 어떻게 그 샌드 싱크가 있는지에 대한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카툰 이거죠. 카툰. 샌드 싱크에 대한 카툰인데, 그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예를 들면 박스라는 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그 힙에다가 그러니까 시류의 메모리 얼로케이션 해서 그거를 스택에다가 포인터로 연결시켜서 그 값을 쓰게 하는 거를 박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게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데이터
이거 외에는 뭐 그냥 요거는 뭔가 로 포인트에 관련돼 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얼라이언 사이즈 이것이고, 중요한 거는 요거죠. 카툰이라는 거를 타입을 정의를 한 겁니다, 스트럭처로. 그래서 어떤 타입 T에 대해서 카툰이라는 걸 해 놓고 그 포인터 널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값을,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가 스트럭처 정의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보면은 그 박스 뉴 마찬가지로 카툰 뉴 했을 때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 여기 뭐 거의 뭐 다 언셋 코드죠. 어떤 타입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뮤테이션에서 메모리 포인트를 하나 잡고, 그 메모리 포인트를 그 사이즈, 그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 얼라인 형태, 그다음에 사이즈 형태를 보고 그 캐스팅을 맨 포인트로 해서 그거를 그 메모리 얼라인을 하나 잡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얼로케이션 한다는 개념,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잡고 나서 그 타입 캐스팅해서 그거를 포인터 뉴를 뉴해서 그 타입 캐스팅, 타입 T에 대해서 맨 포인트 점 캐스팅해서 그거를 옵션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밸류 들어온 거를 라이팅하는, 그래 라이팅해서 그 포인터를 셀프로 넘기는 거죠. 셀프 같은 그 타입으로 넘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박스 뉴를 이렇게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에서 디레퍼런스 코드하고 그것이 있는데, 그거 두 가지를 뭐 언셋 코드에서 셀프.0를 as 레퍼런스, 셀프.as 뮤트해서 레퍼런스해서 디레퍼 뮤테이션, 그래서 디레퍼 레퍼런스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형태로 언세이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샌드 싱크를 이렇게 정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t로 주고 t 값에 대해서 싱크 해놓고 샌드 싱크를 하고,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그냥 스탠다드 쪽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언세이프 임플리멘테이션 샌드해서 뭐 박스티에 있는 그 샌드 싱크에 대한 그 트레이스를 그대로 가서 뭐 데이터를 정의를 한다, 뭐 이렇게 이거를 써도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롭을 정의를 하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샌드 싱크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이거는 그거의 example로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애토믹인데, 애토믹이라는 게 지금 뭐 자바에도 애토믹이 나오고 뭐 애토믹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애토믹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그 하드웨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멀티코어잖아요. 그 멀티코어에 스레드가 들어가면 스레드가 각 코어마다, 아니면 한 코어에 타임 쉐어링에 타임 슬라이스에서 돌아가든, 아니면 대체적으로 코어 안에서 OS가 어떻게 할당시켜 가지고 각 코어 그 CPU 코어마다 그 스레드가 돌아가서 뭔가 작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각 코어 쪽에 들어가는 스레드는 각각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것들이 그 메모리 쪽에서 그 데이터를 뭔가 데이터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뭔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CPU는 뭐 직접 그 메모리를 가지고 액세스 데이터를 가져올 뿐이 아니라 각 CPU마다 또 뭔가 캐시가 있을 거고, 캐시에서 액세스해서 데이터 없으면은 뭔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질 때 그 하나의 어떤 그 애토믹 단위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애토믹 단위라는 거는
그 CPU에서 뭔가 인스트럭션이 벌어지는 데이터 액세스에서 인스트럭션이 벌어지는 그 하나의 단위, 그 하나의 단위를 뭔가 애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러스트에서는 그 애토믹에 대한 그 메모리 모델, 액세스하는 그 메모리 모델을 C++에 있는 걸 전적으로 차용해서 거기에 있는 메모리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러스트에서 정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럼 왜 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왜 굳이 C++에 쓰는 거를 가지고 왔느냐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것이 그 C++에 있는 게 되게 잘 만들어져서 그걸 가져오는 건 아니고, 또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델링이 돼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냥 실용적인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C++ 메모리 모델을 만들었고, 액세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런 것이 거기에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거기에 하니까 그걸 모델을 그냥 차용해 와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루미컨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토믹에 대해서 디테일한 스펙 같은 거는 그냥 C++에 있는 메모리 액세스 모델을 보면은 된다. 거기 있는 걸 참조하면 되고, 여기서는 그런 거에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보다 여기서 abstract하고 러스트에서 애토믹 모델에서 어떤 거를 얘기를 차용하는데 어떤 컨셉tual한 얘기들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여기 있었던 오더링 시퀀스 컨시스턴스, 이게 데이터를 오더링 해올 때 이런 게 뭔가 인스트럭션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메모리를 이렇게 액세스를 할 텐데, 여기에 보면 그 옵션이 오더링 시퀀스 컨시스턴스라는 것이 주어진 요것이 실제로 그 애토믹에 대한 메모리 액세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컴파일을 할 때, 컴파일을 해서 인스트럭션을 줄 때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옵티마이즈를 할 때 보면은 인스트럭션을 그대로 그냥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순서대로 그거를 인스트럭션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대로 인스트럭션을 바로 박지는 않고, 옵티마이제이션을 걸 통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스트럭션의 오더링을, 순서를, 인스트럭션 순서를 한다면 퍼포먼스나 아니면 메모리 세이브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오더링을 컴파일러가 인스트럭션 오더링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얘 말고도 A는 10이고 B는 5고, 그다음에 A는 A 더하기 10이고, 그다음에 B는 B 더하기 20이고, 이런 4개의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컴파일러는 그걸 딱 보면서 A가 10이고 그다음 다음을 보니까 A가 거기다 10을 더하는 거네. 그러면은 A가 10이면은 그거는 데이터 메모리에서 캐시에 들어왔고, 그 캐시에서 바로 그냥 플러스 시켜서 그 결과를 메모리 라이트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순서를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컴파일러가. 마찬가지로 여기 예를 들어서도 x가 1이고 y가 3이고 x가 2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x1이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x라는 거는 x2라는 거는 앞으로 올려서 x는 2, y는 3 이런 형태로 해서 컴파일러가 인스트럭션의 오더링을 아예 그냥 옵티마이제이션하면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게,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에서는
뭐 바꿔서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대로 얻는데 그것이 멀티스레드일 때는 아니랍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x는 1, 그다음에 y는 3, x는 2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어떤 의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개의 프로세스에서 x가 처음에 1 이야. 그다음에 x가 y는 3 이지만 x가 2 야. 이렇게 했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프로세서에서 값을 패치해 오고 막 그럴 때 메모리에서 가져올 때 x가 2를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원하지 않는 뭐 2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거여서 그 프로세서 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멀티 프로세서를 할 때는 요것을 옵티마이저를 할 때 그 옵티마이저에서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애토믹에 대해서 그 하드웨어 리오더링이라는 게 있는데 하드웨어 리오더링은 좀 더 인제 기본의 얘기인 거죠. 하드웨어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싱글 스레드가 아니라 이게 멀티 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코어하다 보니까 그 메모리에서 코어 1, 2, 3 뭐 이렇게 뭐 8개 있다. 뭐 한 2 개가 있다, 4 개가 있다, 8 개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서 스레드가 돌아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럴 때 그 메모리에서 메모리 영역에서 그 뭔가 버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것이 어 무언가 하드웨어의 그 타이밍에 의해서 그것이 뭐 어 어 어 같은 값이 아니라 뭐 다른 값이 가질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값들이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 쪽에 구성되어 있는 그거에 따라서 순서가 뭐 어떤 그 진행하는 순서가 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좀 막말로 얘기하면 자기 꼴리는 대로 데이터를 어떤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일에 어 '아 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인스트럭션을 뭐 CPU한테 줘서 "너는 보내고 기다려." 뭐 이런 명령어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예를 들은 거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인제 그 스레드 1이 있고 스레드 2가 있어요. 그 초기의 상태는 x는 0 이고 y는 1 이에요. 그 스레드 1은 뭐냐면 x는 3을 주고 y는 3을 주고 x는 1 이라고 값을 줬어요. 그 스레드 2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x가 1 일 때 y를 곱하기 2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경우에 그 작업의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y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y는 3이 되거나 또는 y가 6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스레드 2가 먼저 실행을 하면 스레드 2가 먼저 실행을 하면 스레드 2가 먼저 실행하고 스레드 1이 나중에 실행하면 스레드 2에 x는 1 이니까 이거는 작업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스레드 1을 실행하니까 y는 3 이니까 3이 바뀔 거예요. y가 3이 나오든가 아니면 스레드 1이 먼저 실행을 하면 y는 3 이고 x는 1 인데 그다음에 스레드 2가 실행을 하면 x는 1 이니까 y는 곱하기 6 에서 6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말고도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x는 2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냐면 스레드 2가 실행을 하면서 x는 1 이라고 봤는데 얘가 거기에 또 실행을 한 거죠. x가 여기 스레드 2가 실행을 하는데 x는 여기 스레드 1 보고 스레드 2를 봤는데
thread 2에서 x는 1을 x가 여기에서 1을 세팅니까 1을 세팅을 해서 1을 얘하고 동시 실행해서 얘가 1을 세팅을 했으니까 1을 봤어요. 그래서 y를 세팅을 어떤 값을 했는데 y는 초기값이 2를 해가지고 3이 아닌 경우 y는 y는 1이니까 x는 1이고 y는 1이니까 y는 2가 됐는데 그런 다음에 요게 또 실행을 하니까 요거 실행하고 이 중간에 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가 실행하니까 그냥 3으로 오버라이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레드 코어에서 실행하는 것이 그냥 A 실행하고 B 실행하고 얘가 실행해서 얘가 끝나고 나서 뭐 실행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드웨어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 실행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멀티스레드 코어에서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제 하드웨어 리오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리오더링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컴파일러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그 멀티 코어에 관련돼서 그거를 멀티 스레드로 그 코딩을 프로그램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러면 그 CPU마다 그 어떤 오더링이 돼 있고 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스펙에 따라서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x86 또는 ARM 이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는 x86은 그 오더링이 디폴트로 스트롱 오더,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하게 CPU에서 그거를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ARM 개그는 오더링이 그렇게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x86은 스트롱 오더드라고 얘기하고 있고 ARM은 위크 오더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 두 가지 고려만 얘기를 해서 어떤 그 멀티코어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애토믹 액세스의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데이터 액세스, 여기서 데이터 액세스라는 거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 액세스라는 거는 그 코어에서 CPU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그 CPU에서 뭔가 그 처리된 연산 결과를 메모리에 라이트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이제 데이터 액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 액세스에서 근본적으로 컴파일러도 뭐 프리리하게 자유롭게 그 자기의 그 마음껏 그 개발자가 그 컴파일러 만든 사람이 그 최고의 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즈를 할 거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그 아키텍처를 구성하면서 그 버스하고 그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그 CPU하고 그 사이에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거를 그 굉장히 그 옵티마이저 하드웨어를 그 설계를 할 거고 그렇게 해 놓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데이터 액세스에서 그 데이터를 자유롭게 그냥 너 그 코어에서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그 코어 개수만큼 프로세스가 돌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그 동기화를 맞춰내고 뭐 이런 거는 근본적인 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럼 동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애토믹 액세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럼 애토믹 액세스가 그 멀티 코어 프로세싱 상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거를 애토믹 액세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퀀셜 컨시스턴스, 시퀀셜 컨시스턴스, 그다음에 릴리즈, 그다음에 어콰이어, 릴렉스드라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 된 거는 세 가지 어콰이어드 릴리즈하고 릴렉스드하고 시퀀셜 컨시스턴스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메모리 모델을 C++에서 가지고 왔지만 요거의 네이밍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C++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 시퀀셜 컨시스턴스 같은 거는
메모리 그 시퀀셜 컨시스턴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C++에서는 뭐 메모리 어콰이어 뭐 이런 식 메모리 오더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러스트에서는 요런 형태로 표시 시퀀셜 컨시스턴스 어콰이어 릴리스 릴렉스드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실제로 여기 데이터 아까의 코드에서 패치 애드를 할 때 10이라는 값을 갖다가 이게 뭐냐면 메모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0이라는 게 지금 값이 있거든요. 그 0이라는 값에다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10을 더해서 여기다 라이트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하는데 어떻게 애토믹 액세스를 정의를 했느냐? 거기에는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빙을 해서 레지스터에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애드를 해서 10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무빙해서 메모리에 집어넣고 뭐 이런 어떤 그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순서가 그러니까 모든 코어에 들어가는 순서가 컨시스턴스를 맞춰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놈은 그렇게 하고 어떤 놈은 릴렉스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순서로 맞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그 모델링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시퀀셜 어시스턴스, 시퀀셜리 컨시스턴스 해서 명령어를 리오더링 하지 않고 순서를 한 스레드의 어떤 순서를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여기 옵션에 들어가는 게 이제 또 다른 거겠죠. 오더링 시퀀스, 오더링이 시퀀스 컨시스턴스가 아니라 어콰이어 어떤 거겠죠. 그것이 이제 어콰이어 릴리즈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애토믹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메모리 어드레스 어콰이어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라이트를 하고 릴리즈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릴렉스라는 거는 그 메모리 액세스 하는데 어떤 그냥 이거는 그냥 오더링 그냥 하드웨어 그냥 오더링 그 다음에 컴파일러 오더링 리오더링 그걸 그냥 그대로 신경 안 쓰고 그 메모리 액세스 하라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이 얘기가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10장 하지 못했고요. 이거 이해하느라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네. 이건데 사실 이 코드도 그때 처음에는 전 익숙치 않아 봤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별 얘기 아니에요. 요 얘기더라고요, 요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 스폰을 해서 이 코드가 스폰을 해서 인덱스 값을 변경을 시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세서는 인덱스 값을 갖다 쓰는 건데 이것이 그 레이싱이 벌어지니까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니까 근데 돌아가는데 인덱스 값을 하나는 라이트를 하고 하나는 리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어떻게 컴파일러가 이런 거는 못 잡는다라고 그러니까 컴파일러 이게 사실 이런 얘기는 컴파일러 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멀티 코어 프로세싱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thread safe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thread safe하게 코딩을 해야 돼요. 정말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thread safe하게 코딩해라. 근데 thread safe하게 코딩하는 게 컴파일러 레벨에서 잡아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컨커런시가 어느 컴퓨터 랭귀지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네. 네.